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새해의 부동산 시장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군열 사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이제 단체장들만 쭉 연결하다가 광고주로서는 이제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새해 또 건강하시고요. 비즈니스도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타 부동산도 새해 많이 이렇게 발전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2017년도에는 이제 뉴스타 부동산이라는 게 뭐 잘 아시다시피 미주 전체에 굉장히 큰 대도시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런 이제 여러 도시의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저희 시애틀이 그 중에서도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전체 1등을 했어요? 네. 와. 예, 전체 1등을 하고 또 개인 1등도 저희 회사에서 나오고, 그만큼 이제 미주 전체 한인 부동산 이 업계에서 뉴스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물론 크지만, 네. 그 안에서 저희 시애틀 뉴스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제법 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이런 게 다 저희 우리 그 교민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신 덕분이니까 저희도 이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낌없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새해 들어서 좋긴 좋은데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또 비도 오고 이 부동산 시장도 좀 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맞습니까, 그게? 그렇죠. 본래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바이오는 줄어들고 셀러들, 그러니까 이제 집을 꼭 파셔야 되는 셀러분들은 1년 12달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셀러분들은 꾸준하게 쓰시기 때문에 바이오는 줄어들고 셀러는 많아져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네. 근데 최근 잘 아시다시피 3, 4년 동안은 워낙이 수급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팔고자 하시는 분들 숫자는 적고 사시고자 하는 바이어 분들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전통적인 겨울철 비수기가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단일 매매 건수로만 본다 그러면 겨울철 매매 건수가 여름보다는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 매매 건수가 줄어드는 거는 주택 경기 시장이 이제 움츠러들어서가 아니고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겨울 같은 경우도 예년 한 2, 3년 전 겨울하고 다를 바 없이 바이어는 상당히 많고 셀러는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현재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비근한 예로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를 얘기할 때 킹 카운티, 스포미시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키잽 카운티도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의 하나의 그 지표를 산정을 할 때는 꼭 포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 키잽 카운티에서 나온 수치를 보니까 지난 27년간 최저의 인벤토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벌써 이제 일성을 시작을 하고 있고. 나와 있는 이제 물량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이죠. 2016년 말의 인벤토리보다 2017년 말의 인벤토리가 무려 40%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40%가 줄어들어서 60%가 남은 것이 아니라 60%가 줄어들어서 40%만 남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키셉 카운티도 이 수급 불균형이 아주 극심한 거죠. 네. 이런 전체적인 액티브 리스팅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제 시장에 나와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팔고자 하는 집들이 2016년 말보다 2017년 말이 약 19%가 줄어들었다. 예전에 5채가 나와 있다면 지금은 4채밖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집들이 그냥 번개같이 날아가군요. 네, 정신없겠어요. 그럼요. 네. 예. 팔리는 속도도 약 25%가 더 빠르고 예년보다 나와 있는 매물도 약 15%에서 20%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잠시 뒤에 한번 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2018년도 들어서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약간의 이제 세법을 바뀐 게 있습니다. 네. 그 약간의 세법이 바뀐 걸로 인해서 뭐 주택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그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주택 가격을 그 좌지우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요인을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와 지금 현재 공급. 얼마나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되고 있으며 적게 되고 있으며 또 이거를 사고자 하는 바이어의 숫자가 얼만큼 많으냐 적으냐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전체적인 시장도 이 공급은 적고 바이어는 많지만 시애틀은 그 현상이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시다시피 대형 회사, 특히 이제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회사들이 워낙 화랑이기 때문에 시애틀로는 이제 젊은 인구들이 모여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자그마한 주택이라든가 또는 뭐 많은 월급을 받는 그 분들이 이제 고급 주택을 사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가격대에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그 매매 건수도 보이고 있고 수요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18년에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2017년의 현상이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가장 이제 시애틀 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 킹카운티 지역을 한번 본다 그러면은 가격이 2016년 대비 17년이 약 16% 정도 오른 걸로 이제 통계에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그 단독주택보다는 이 콘도 쪽이 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콘도는 무려 28%가 올랐어요. 콘도가요? 예, 킹카운티 지역 콘도가. 킹카운티 지역 콘도가 이렇게 오른 거는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뭐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에 기인합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 보시면 킹카운티 지역에 굉장히 하이라이스 콘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시애틀이나 벨뷰 지역에 네. 또 그 인근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뭐 노스 시애틀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시면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 많은 이제 콘도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냐? 그 대부분의 신규 건물들이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콘도미니엄으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이 절대적으로 콘도 쪽에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고요. 지금 실제로 킹카운티 지역의 인벤토리는 약 40%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대비 2017년에 공급이 약 40%가 줄어서 실제로 지금 콘도미늄이 남아있는 그 인벤토리가 아마 이제 열흘치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팔리는 속도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콘도미늄이 팔리기 시작하면 열흘이면 다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통계 숫자거든요. 그렇군요. 이만큼 지금 킹카운티 지역, 뭐 킹카운티 지역이라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시애틀 다운타운, 벨뷰 다운타운, 또 노스 시애틀, 노스게이트 에리아 쪽까지 못 미쳐서 요새 이제 세 군데 지역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만큼 지금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바이어 분들이 그 집을 사시기 위해서는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킹카운티에 남아있는 주택을 보면 인벤토리가 약 한 0.5개월, 또 스노미시 카운티도 0.5개월, 피어스 카운티가 그나마 1.1개월, 그나마 1.2개월, 1개월입니다.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이 매매가 가능한 주택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피어스 카운티도 1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뭐 시애틀 전체적인 그 지역을 다 훑어보면 주택 공급이 이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전혀 지금 달라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1년치씩 이제 팔려나간 그 주택의 숫자를 한번 보면은 이제 4개 지역만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본다 그러거든요. 이 4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킹카운티, 스노미시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그리고 킵색 카운티까지 네. 4개의 지역을 보게 되면 2017년도가 약 8만 8천 건이 매매가 됐습니다. 이 8만 8천 건이라는 숫자가 뭐 언뜻 들으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이제 와닿지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2015년, 16년, 17년이 거의 비슷합니다. 8만 7천 건, 8만 8천 건, 8만 9천 건으로 비슷한데 과연 예년에 주택에 엄청난 붐이 있었다는 2005, 6, 7년도에도 8만 8천 건, 9천 건을 된 건 2005년도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그 2015, 16, 17의 그 주택의 화랑이 2005년도와 거의 비등한 정도 수준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거는 2005, 6, 7년도에는 그 아무나 집을 살 수 있었죠. 서브프라임으로 정말 자기 페이먼트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마구잡이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 거의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매매 건수가 그 당시와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이건 정말 시애틀의 주택 시장이 전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 이렇게 모기지 이자율도 좀 싸고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안 내놓는 그런 또 건 아닐까요? 글쎄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 사는 네. 집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가고 싶어도 옮겨갈 만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집을 못 내놓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집 가격 많이 올랐다고 물론 좋죠. 집 가격 오르면 그만큼 저의 이제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한 채 있으신 분들은 비싸져도 어떻게 보면 이걸 팔고 딴 데로 옮겨가면은 이게 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또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글쎄요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집 가격에 비싸지고 적어지는 부분이 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글쎄요 셀러가 내놓는 속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반드시 내가 팔고 이사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8년도에 이제 세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주택업계에서는 이런 세법이 바뀐 것이 향후 주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따지는 분들도 조금 계시거든요. 네. 요 바뀐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현행대로 유지되는 방법, 이제 2017년도까지 유지됐던 법 중에서 2018년도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 캐피탈 게인 텍스라 그래가지고요. 집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집을 팔을 때 얼마까지 이 집에 내가 돈이 남으면 내가 세금이 면제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셀러인데 제가 집을 팔았는데 이 혼자 사는 사람으로서는 25만 불까지 부부가 같이 사는 사람들로서는 50만 불까지 그 차액이 남아도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변함이 없는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 한 이제 서너 가지 부분이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바뀐 거를 보면은 모기지에 대한 이자 공제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최고 연간 100만 불까지 융자금에 한해서 이자 공제를 받던 것이 이제는 75만 불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모기지를 제가 100만 불 이상을 10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그 100만 불까지 내는 모기지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어왔는데 네. 그것이 이제는 75만 불까지로 상한선이 약간 줄어들었다. 이런 거죠. 다만 기존 집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을 때는 재융자를 해서 100만 불이 75만 불이 넘어가도 또는 100만 불까지 가더라도 그 부분은 똑같이 예년과 똑같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새 집을 살 때만 요 100만 불과 75만 불이라는 룰이 바뀐 것뿐이지 기존 집에 대해서는 이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하나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고급 주택들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퍼티 텍스가 보통 뭐 1% 앞뒤짝이라고 저희가 워싱턴주에서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고급 주택들은 만불이 넘는 그 프로퍼티 텍스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그 재산세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가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만불까지만 재산세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달라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홈에퀴리론이라 그러면은 가장 미국의 소비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내가 집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갚아 나간 돈만큼 다시 꺼내서 그거를 이제 소비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홈에퀴리론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홈에퀴리론에서 빌린 돈 자체를 전부 다 이제 이자 공제로 해서 세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홈에퀴리론에 대해서는 이 이자 공제가 없어졌다. 결론적으로는 예전에 보면은 1차 융자를 갖고 있는 분 중에서도 이거를 재융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귀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홈에퀴리를 꽤 꺼내서 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꼭 꺼내서 쓰시는 분들이 차라리 재융자로 가시는 쪽이 좀 더 이자 공제를 받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이사 비용. 이제 그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될 경우에 그 이사 비용도 정식으로 다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군인만이 이 부분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군인분들이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발령이 바뀌어서 옮겨갈 때 나온 그 비용만 그 세금에서 혜택이 이제 주어진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혹시 이런 세법이 바뀐 부분이 2018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또 네. 이런 부분이 뭐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요. 예년보다 세금 혜택 부분이 줄어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줄어드는 부분이 집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세금의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2018년도에 주택 시장을 이렇게 어떤 뭐 동결 내지는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에는 조금 미약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의 주택 시장은 뭐 2017년도와 다름없이 그렇게 계속 뜨거울 것 같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요? 때도 그렇고.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죠. 네. 이자라는 것이 이제 뭐 4%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조금씩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미 그 상가라든가 또는 변동 그 이자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벌써 0.25% 정도씩 이자율들이 올라갔거든요. 커머셜 분들은요. 주택 부분이 커머셜 융자 이자율과 똑같이 움직이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많죠. 지금 주택 이자율도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바이어분들께서는 그 이자율을 좀 고정으로 하는 거를 원하시길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서둘러서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유는 겨울철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또는 집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이자율은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내릴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많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오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분들은 아무래도 서두르시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 커머셜 쪽은 좀 어떻습니까? 커머셜 쪽도 이 커머셜의 어떤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 그 빅박스 대형 그 백화점이라든가 몰이라든가 마켓이라든가 이런 대형 테넌트가 있는 대형 그 건물을 빅박스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네. 이 빅박스가 먼저 움직이면 이제 그것부터 점점 작은 것으로 옮겨갑니다. 이 매매의 어떤 활기라든가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기가 식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대형 테넌트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켓이라든가 이런 대형 리테일 같은 이런 대형 테넌트들이 그 움직임을 가장 먼저 캐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빅박스들 건물들부터 매매가 벌써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어떤 매물이 급격스럽게 나온다든가, 바이어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런 빅박스에 대한 수요는 많고요. 사고자 하는 수요는 많고, 팔고자 하는 원매자들은 없는 걸로 봐서는, 커머셜도 금년도에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또 특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건물 같은 경우도, 아직도 지금 매기가 충만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매매를 많이 해왔던 주유소라든가 호텔 부분도 아직도 바이어가 많고 셀러가 적은 현상입니다. 그걸 본다 그러면 2018년도에 비즈니스 매매라든가 또는 이런 커머셜 매매도 아직도 화랑이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애틀의 이제 부동산은 여전히 금년에도 이제 화랑 상태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또 예상이 드는군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타 부동산으로 전화 연락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뉴스타 부동산 연락처 좀 안내해 주시죠. 예,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번이고요. 저희 사무실은 페드럴웨이 에켓 143번 입구, 그 다음에 벨뷰 팩토리아몰 옆에, 그 다음에 리누드 H마트 옆에. 425-248-4999. 부동산 상담은 무료로 해주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저희 네. 대표 전화로 하셔도 되고, 네. 저희 뉴스타 부동산 에이전트분과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또 우리 한인 여러분께 새해 들어서 새해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또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시애틀 뉴스타 부동산이 전체 뉴스타 부동산에서도 전체 1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만 12년 내지 13년을 시애틀 지역에서 봉사를 해왔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손님분들께 어떤 혜택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도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런 방법도 많이 찾아내서 앞으로는 좀 더 가까운 이웃으로 그렇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건강하시고요. 또 비즈니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